안녕하세요. 하하방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9분, 그전 1시간, 1시 되는데요. 미스터로폰이라고 늦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자면 또 아침에 일나면 그럴 것 같아서 영상 찍어 놓고 자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장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봉으로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 위평선을 봤는데요. 오늘 같이 보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도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요. 주봉에 샀습니다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올라갈 때 샀습니다 나왔다가 조정받고 또 샀습니다 나오고 또 샀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봉과 주봉을 같이 놓고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우리가 볼린저 벨트 일봉으로 볼 때 보던 거를요. 주봉으로 그냥 바로 땡겨 가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밴드 운영하는 친구한테 요 얘기를 해줬어요. 요 얘기를 뭘 해줬는가 하면 일봉에 샀습니다가 주봉에 샀습니다와 월봉에 샀습니다가 동일하니까 같이 봐라. 그거를 내가 조만간 공개를 할 건데 친구한테 먼저 공개했으니까 해라. 이렇게 일주일 전에 공개를 해줬습니다. 요거를. 그리고 이제 공개를 합니다. 음, 왜 이렇게 공개를 하는가 하면요. 제가 맨날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얘기를 여기서 얘기해 준 거는 처음부터 단기입니다. 단기인데, 저는 단기 차트를 설명할 뿐, 저는 단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장기를 끌고 가는 거를 하는데, 중장기를 어떻게 끌고 가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를 갈 때도 유평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200일선, 300일선, 480일선 같으면요. 저건 맨날 봐도 안 움직입니다. 거의 안 움직여요. 근데 내가 보던 주식을 보다가 한참 안 봅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볼 때 보다가 주가가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게 관심을 안 두게 되면 안 보게 되거든요. 안 보고 한참 있다가 보면요. 그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보면요. 그때 가서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 바뀐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장기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움직이는 거는 제가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거기 설명은 하지 않고요. 오늘은 미국장을 좀 빨리 보고 국내장을 좀 여유 있게 좀 보는 걸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이든 국내장이든 일본과 주봉을 같이 보고 주봉으로 결정을 하고 타점을 일봉으로 잡아서 하는 게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가 모르겠네요. 보겠습니다.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보면요. 지금 현재 일봉으로 올라가고 있고 전혀 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장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맞죠? 주봉인데 주봉에서 오실레이터가 음의 오실레이터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열을 더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여기 52 신저가로 갈 자리는 이쪽 자리인데 너무 빨리 올라가면 뭐가 되죠? 이게 빼쪽산이 됩니다. 빼쪽산이 돼가지고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그래 안 그러면 여기 양의 오실레이터로 이게 구름이 양구름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 행보하다가 이쯤 맞춰서 양구름을 만들어내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시간을 못 맞춰줄 때는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의 구름이 있을 때 캔들이 어,
구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물어본 건지 제가 정확하게 전번 요 앞전에 댓글에서 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구름 속에 캔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해 주지만 어 기준선이 됐든 전환선이 됐든 선들은요. 선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해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자, 우리가 위평선으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위평선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주식을 보면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캔들이 멀리 멀어지면요. 다시 20일 이동 평균선이 땡깁니다. 캔들을 땡기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어떻게 배우면 자석으로 배우거든요. 자석. 그러니까 평균 이동 평균석이 이제 뭐 자석입니다. 그러면 자석이 가까이 올 때는 밀어내죠. 그죠? 밀어냅니다. 그러면 밀어낼 때 위에 있던 거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면 밑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위로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얘가 밀어내면 그다음에 멀리 떨어지면 또 이 자석이 땡기거든요. 그래 땡긴다는 얘기. 그래서 어 20일을 사이를 두고 왔다가 다시 멀어질 때 밑으로도 갔다가 다시 또 땡겨져서 위로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저걸 하거든요. 그래서 자석하고 비율을 같이 하는데 그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캔들은 일목균형 그건 이제 위평선 얘기고 일목균형표로 볼 때 일목균형표에 보면 앞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이 두꺼우면 그 두꺼운 자리를 캔들이 안 가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캔들이 구름 속에 들어가면요. 시간의 가치도 있지만 공간의 가치에 갇혀버리면 얘가 거기서 살짝 헤매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구름을 통과할 때 가장 얇은 쪽으로 통과를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헤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건지 다른 걸 물어보는지 제가 지금 그걸 댓글을 안 봤는데 구름 속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앉은 자리의 구름과 앞자리의 구름은 어 그건 구름의 관계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또 구름 설명할 때 좀 해주는데 보통은요. 양구름은 주가가 못 내려오고요. 양구름의 음구름은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내 자리 구름이 양구름인데 앞자리의 구름이 음구름이면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 자리의 구름이 음구름인데 앞자리의 구름이 양구름이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름이 내려올 때는 음구름 쪽으로 내려오고요. 구름이 올라갈 때는 어 아니 구름이 내려올 때는 양구름으로 내려오고요. 양구름으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구름의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음구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 음구름 자리에서 양구름이 만들어질 때 그때 올라가는 거고요. 양구름이 있을 때 앞에 음구름이 나오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구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거기 저기 뭡니까 밴드에 가면 구름에 도전하지 마라 하는 그거 있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노트 보면 제가 이 설명 안 해도 그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눈을 감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음, 지금 여기서 바뀐 거는 이제 요것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보면, 여기가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보십시오. 직관적으로 보면 기준선과 전환선의 데드크로스만 이게 역별입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의 역별이에요. 보세요. 얘가 내 구름이 자리가 양구름인데
여기까지 양의 구름이 있다가 여기 음의 구름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펑펑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52의 신저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52의 신저가가 아닙니다. 이게 니로와도 내일 요렇게 니로와가지고 니로오면 52 이제 신저가가 돼서 얘가 52의 신저가가 만들어지는 얘가 52 신저가가 되면 스네세트는 이가 요렇게 니로옵니다. 그러면 요 니로는 끝자락 그러니까 얘가 52 신저가를 계속 내려가면 이게 계속 니로올 건데 요 니로올 때 마지막 52 신저가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된 시점 사이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장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려가더라도 여기 아니면 이쯤에서 돌려줄 겁니다. 돌아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보면 음, 얘는 보면 지금 현재 구름이 바뀌고 13일에서 17일 안에 52의 신고가를 간다 그랬는데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아닌 길로 가면 이게 해소가 되면 위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게 올라갔던 것도 이 구름이 양의 구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요. 얘는 역바가지가 된 겁니다. 역바가지는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역바가지가 나오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 역시도 지금 ADX가 꺾였으니까 지금 음의 오실레이터 들어왔죠. 그러면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요. 샀습니다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연달아 나오죠.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어, 월, 주봉을 보면서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차트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제 종목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노브노 디스크인데 노브노 디스크는 제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니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니로 왔습니다. 니로 오니까 별 얘기 다 합니다. 이게 뭐 회장이 뭐 자기네들 뭐 저거 한다고 그 새로는 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 역시도 52 신저가를 만들어내면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손실이 나가 있더라도 이거 팔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얘가 첫 번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요게 첫 번째 60일을 돌려놓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쪽으로 올라갈 때요. 요쪽에 올라갈 때는 200일선을 돌려 세우는 첫 번째 20일의 정비율 자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60일 돌리고 200일 돌리고 300일 돌리고 400일 돌리면 여기서 60일이 제일 처음에 60일이 돌아갈 때 요거 보십시오. 요건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지지와 저항. 얘가 50이 신고가를 갈 때 여기가 60일의 정비율이 됐던 자리인데요. 여기서부터 60일이 이제 이미 캔들이 깨고 이렇게 내려오면 60일의 정비율 여기 60일을 돌려 세우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정비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52의 신고가를 못 만들어 위로 가는 거를 못 만들어내면 얘는 니올 수밖에 있거든요. 한번 니올 수 있지만 이게 니올려 그러면요. 52의 신저가를 해야지 니오거든요. 52의 신저가. 근데 지금 요서 이제 요 며칠 사이 52의 신저가를 만들어내면 그 신저가에서 다음 봉에 우리가 52의 신저가에서 52의 신저가봉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모멘텀의 길을 또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계속 내려간다 이런 쪽으로는 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익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놔두고요. 갑자기 막 잠이 올라 그러네요. 갑자기 잠이 막 쏟아집니다. 빨리 오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뭐를 보려고 하는 말. 지금 이제 이게 원형 저겁니다. 원형 원형선의 원형 볼린 원형 이게 헷갈립니다. 잠깐만 한번 볼게요. 찍어 놓은 게 있나? 음, 음. 원형 회기선입니다. 원형 회기선. 이게 뭔가면요. 주식의 이동평균선을 보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직선으로 돼 있는 건데 이 원형 회기선은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어, 주식이 포물선을 그리고 움직인다 하는 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21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계리울 때문에 다시 자색 땡긴다잖아요. 그 땡길 때 원형이 생기잖아요. 이 포물선이 생기잖아요. 그 포물선을 보면서 그게 고점이다. 그다음 밑에 내려오면 거기서 또 포물선을 그리면 그게 저점이다. 그걸 내기 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원형 회귀선입니다. 회귀한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주식을 바라볼 때 보통은 이제 일목균형표에다가 60일 띄어놔 놓고 10볼린저를 보면서 우리가 원형 회귀선을 볼 때 스트게트 슬로의 1255에 이게 이제 원형 회귀선의 정배열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거든요. 정배열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 정배열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요. 음, 12호의 시그널선을 빼고 50에 올라가는 자리가 여기가 어, 정배열 자리입니다. 원형 회기선의 정배열 자리예요. 이렇게 보면 쉽게 여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역배열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역배열이 되는데 533이 50리로 올 때 역배열 구간에 들어갑니다. 533이 어, 50 밑에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죠? 5일선과 11선의 데드크로스죠. 5일선과 11선의 데드크로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볼린저 밴드 10볼린저입니다. 10볼린저. 10볼린저 중심선이 1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 스트레이트 533과 1255의 시간을 빼고 50 올라갈 때가 정배열, 니로오면 역배열이니까 역배열부터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잠깐만 마치겠습니다. 요게 음, 바뀌었는데 차트를 바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원형 회기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12호로 이렇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리트 슬로의 533을 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요럴 때 여기서 매수가 요렇게 먹는 거거든요. 요거는 일봉일 경우고 그다음에 주봉일 경우에는 또 샀습니다가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이제 요렇게 줄어드니까요. 요렇게 이제 조정을 받는 거 보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주봉이니까요. 여기 조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조정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하방에 쇼츠 영상이 제가 띄워놨는데 쇼츠 영상이 뭔가 하면요. 어, 포스코 홀딩스에 얘가 음의 오실레이트인데 ADX가 바뀌었다. 그러면 ADX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걸로 볼 때 이게 10일의 정배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50에 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5일선 위에 있고 11선 내리면 11선 위에 캔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가일권을 들어가든지 얘가 계속 올라간다면 정비율로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내일도 봐야 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막바지 들어가가지고 13일쯤에 계산을 해보면 거기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에서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ADX만 보겠습니다. ADX 얘가 아직도 굽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회귀를 할까 말까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요렇게 일어났는데요. 괜찮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접어주고 올라가는 게 보편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찌됐든 음의 오실레이트가 있을 때는 안 사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그런데 자꾸 욕심을 내죠.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역시 ADX가 돌아서지 않았다는 얘기고 지금도 얘는 정배열 속에 10일의 정배열 속에 아직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도 10볼린즈에 수렴이하고 공룡봉이 나오고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기아장치장 넘어가고요. LG전,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지금 확장 국면에 들어있다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주봉을 꼭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주봉으로 3주 동안 내려올 때 여기서 고민할 필요 없이 주봉이 상승 국면 트렌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 잡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빨리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 여기서 삼성 SDI 이렇게 볼 건 다 봤죠. 2차 전지 포스코 홀딩스 오늘 제가 영상 찍어주는 거 못 보셨을 것 같아서 그것만 쇼츠 영상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짧게 찍겠습니다. 짧게 찍고 저 역시 매일 1시간짜리를 찍다 보니까 너무 어, 부담스러운 것보단도 저 역시도 저도 좀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저걸 하겠다. 무슨 또 댓글이 이거 얘기했죠. 음량에 있을 때 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채널 보기 여기에 오늘 이 쇼츠 영상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ADX 지표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5일 포스코홀딩스 ADX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1월 9일 기준선의 당국이 협조가 있을 때 주가가 올 상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ADX 상승으로 꺾였습니다. 유튜브 하방에서 확인하세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녕하세요. 포스코 홀딩스가 ADX가 이렇게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음에 있을 때 얘가 돌았을 수도 있고 양에 있을 때 돌았을 수도 있거든요. 요 돌았을 때 10일에 정배열이 됐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정배열이 됐다는 얘기고 원형 해기선이 윗방향으로 틀었을 때 캔들이 그 이게 원형 해기선이 뭔가 하면요. 이게 원형 해기선도 제가 설명해 주는 거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것만 설명을 조금 더 이어 드릴게요. 원형 해기선이 이렇게 방향이 3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방향이 있을 때 원형 해기선이 본래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캔들일 때 얘기고요. 원형의 해기선이 있을 때는 위에도 있지만 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형 해기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는 자리 있잖아요. 이게 꺾이는 자리. 이 꺾이는 자리 있을 때 얘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꺾고 올리면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 볼 때 우리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만 보면 돼요. 그러면 원형 회기선이 12호에서 시그널선을 뺀 상태에서 50을 올라갈 때 정배열이고 50 내려올 때 역배열 구간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가일권 들어갔다가 내려올 때쯤에 우리는 매매를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게 단기입니다. 단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다 단기예요. 여기서 요겁니다. 요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요. 요거 단기입니다. 그리고 여긴 안 나왔고요. 여기서 정배열 들어가는 게 짧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먹고 5분에 ADX가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양의 오실레이터로 바뀔 때 그걸 크게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럴 때 주봉으로 보면요, 5분주에 양의 오실레이터가 늘어났으니까 얘는 샀습니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요거는 월요일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다면 얘가 먼저 출발을 하고 나머지 이제 주식들이 뒤따라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월요일 돼서 실패를 할 경우에는 2차 전지들이 조금씩 다 실패를 해가 밑으로 또 조금씩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